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얼마 전에 세미나에 아버지와 또 아버지를 꼭 빼닮은 붕어빵 아들분. 자, 이분은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는데 두 분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부동산업을 하시는데 물려받기 위해서 좀 배우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. 자, 요즘에는요,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대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부동산 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런 인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 좀 느끼고 있고요. 또, 한 40 정도, 40 정도 되신 세무사라고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부동산 전문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번 상담을 이제 받으러 오셨는데 자 이렇게 특히나 뭐 어느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산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건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. 제발, 사시기 전에, 또 파시기 전에 한번 적어도 상담 한번 받고서, 좀 부동산 따라잡기 전화를 주시고, 행동을 하시면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오늘도 많은, 전화 주시고요. 자, 전화 받는 동안, 자, 오늘은 이 주제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. 우리 중국 문제, 사드 문제 때문에 그냥 뭐 난리가 아닌데, 자, 아무튼 간에 이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, 최근에 굉장히 많았죠. 뭐, 하지만 지금 지금 여행이라든지, 관광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의 유커들이 좀 떨어지는 면이 보이는데, 자, 이 중국인 투자자가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? 좀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국인이 최근에 우리 국내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. 특히 뭐 제주도 같은 경우 뭐 50만 불 이상에 투자하는 뭐 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, 또 뭐 평창의 알펜시아, 또 부산의 일부 뭐 이런 지역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던 건 사실이고요. 또 특히나 최근에는 서울 지역, 마포를 비롯한 최근에 강남 아파트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왔던 지금 최근 현상이 있는데 자, 이 국내 부동산에 중국인들이 투자하는 게 바로 5년 새에 5배가 급증했다. 굉장히 많이 급증이 됐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작년에는 262만 제곱미터, 그러니까 약 한 80만 평 정도 사들였다. 자, 우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따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 대지 지분으로 아마 통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토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모두 대지 지분 합해서 80만 평이다. 실질적으로 뭐 콘도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투자했던 다세대라든지 뭐 이런 걸 투자한 고객들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그 수치로 따지면 굉장히 막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예.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요. 2011년부터 16년 작년까지 그래프를 보면 사실 중국인이 어떤 그 투자했던 거는 미국에 비하면은 50%도 안 됩니다.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증가율로 따지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. 중국인이 어떤 증가율로 따졌을 때는 외국인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. 하지만 2015년부터 작년까지 한 2년 동안은 조금 주춤한 감이 있다. 자, 이런 게 여러 가지, 지금 뭐, 어떤 정치적 영향도 좀 있을 것이고요. 또,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런 이유를 보면은요.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의 절반 정도를 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, 아직까지. 하지만 증가율이 굉장히 많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,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 또 기타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지금 투자를 했다. 저도 실무를 하다 보면 이 중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. 자, 이 중국인들이 하지만 제가 뭐 재작년에 일본에 도쿄 갔을 때 그때 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다.
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와서 투자자들 그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또 뭐 캐나다 밴쿠버나 또 이런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. 자,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요.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중국인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캐나다 밴쿠버의 이런 어떤 그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 투자하는 비중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. 좀 이런 어떤 통계가 나와 있고요. 그래서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의 인지세를 도입한다.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취득세인데 우리나라 뭐 취득세가 뭐 1%, 2%, 3% 뭐 토지 같은 경우 4.6% 상가라든지 이런 이내지만 우리나라 같은 취득세 명목으로 외국인의 인지세를 약 17%까지도 또 도입을 해서 이렇게 중국인들 많이 투자하는 중국인들의 어떤 제한을 두고 있다. 그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이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선진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. 그래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나라의 투자에 비하면 아주 좀 미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. 자,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. 지금 현재 정치적인 사드 문제 때문에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는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여러 가지로 개선이 돼서 어떤 우호적인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좀 잠잠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중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보고서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. 자, 과연 중국인이 제주도의 땅값을 우리 국내 투자자들까지 끌어모으기 어떤 그 시발점이 됐던 이 중국인 투자자가 과연 언제쯤 또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파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점에 볼 때 향후에 이런 인구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조금의 인구만 어떤 우리나라 한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그 지역이 굉장히 어떤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이밍과 또 그 지역을 선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겠다. 자,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은 세미나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. 자,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